안녕하십니까, 초록수학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짤을 본 적이 있는데요. 밑에 댓글은 웃긴다, 아이가 순수한 게 귀엽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 아니냐? 이런 댓글들이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진지충은 아닙니다만 그냥 대충 웃고 넘어가면 되는데 하필 제가 수학 선생님인지라 그냥 못 넘어가겠더라고요. 그럼 일단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농담이 아니라 이 문제는요, 수능 문제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세요. 일단 네이버에 사각형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정확한 답이 나왔죠. 네, 맞습니다. 정답은 네 변으로 둘러싸인 도형이 아니기 때문에 라고 말하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해당 무언가가 아닌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의 정확한 정의를 알고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같은 방법으로 지나가는 개가 인간이 아닌 이유에 대해서 말해보시오 라는 물음이 있다라고 합시다. 그리고 검색창에 인간이라고 검색해보세요. 인간이란 생각을 하고 언어를 사용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는 동물이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반려견은 너무 사랑스럽지만 생각을 하고 언어를 하며 도구를 만들어 쓰고 사회를 이루는 동물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아니죠. 이렇듯 수학은 정의로부터 시작하는 학문입니다. 그럼 또 하나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도형이 원이 아닌 이유를 쓰시오. 원래는 원인데 한 대 쳐맞아서? 아니죠. 원의 정의는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의 집합입니다. 보시다시피 한 점에서 일정한 거리에 있는 점들이 아니죠. 그러므로 원이 아닌 겁니다. 수학 문제를 풀다 보면 수학의 정의를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정말 많이 출제됩니다. 중학교 1학년 문제를 보시면 다음 중 1차 방정식인 것을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차 방정식의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죠. 또 고1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의 조건에서 2차 함수라고 말을 했으므로 a가 0이 될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정의가 중요합니다. 대충 문제를 풀 수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수학은 해당 단원에 들어갈 때 해당 정의를 정확하게 알고 공부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수학교육과를 졸업했는데요. 입학 면접을 볼 때 교수님께서 제게 미분의 정의가 뭔가?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학을 꽤 잘하는 학생이었는데도 그 물음에 대답을 잘 못했습니다. 적당히 문제는 풀 줄 아는데 미분의 정의를 제대로 모른 채 수학교육과에 지원했다는 게 좀 부끄럽더라고요. 그리고 면접 마지막 질문은 감명 깊게 읽은 책이 뭐냐고 물어보시길래 하필 또 독서와는 거리가 멀었던 사람이어서 초4 때 읽었던 아기 참새 찍고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기 참새 찍고를 감명 깊게 봤다고 말했습니다. 면접을 완전히 조져버렸죠. 하지만 1차 점수가 꽤 높았던지라 결국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듯 정의를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는 면접 고사장에서도 중요하게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항공기 운항사가 꿈이다. 그러면 최소한 항공기 운항사의 뜻은 정확하게 알고 면접에 임해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내려가 보겠습니다. 수학의 정의를 안다는 것은 단순히 문제를 맞히는 일을 넘어서 세상을 이해하는 프레임을 아는 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이란 단어를 보겠습니다. 보통 평균은 다 더하고 총 개수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죠. 하지만 평균의 정의는 무엇인가요? 값들의 중심을 나타내는 하나의 대표값이죠. 이 정의 하나만 정확히 이해하면 수학 문제뿐 아니라 뉴스 기사에서 가구당 평균 자산이란 말을 볼 때도 그 숫자가 어떤 맥락을 담고 있는지 훨씬 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정의를 모르면 숫자를 그대로 믿어버리지만 정의를 아는 사람은 그 본질을 꿰뚫어 봅니다. 또 이런 예도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에서 배우는 기울기는 수많은 학생들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라고 외우죠. 그런데 기울기의 정의는 변화의 정도, 즉 어떤 현상이 얼마나 빨리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이 정의를 이해한 학생은 단순 계산을 넘어서 인생의 그래프가 오르막인지 내리막인지, 그 속도는 빠른지 느린지까지도 수학적으로 이해하게 됩니다. 그런 학생들은 단순히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읽는 눈을 하나 얻은 겁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해 볼게요. 수학에서는 가장 자주 등장하고 가장 오해가 많은 단어 중 하나가 함수입니다. 함수의 정의는 임의의 입력값이 하나의 출력값에 대응하는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정의를 대충 알고 넘어간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미적분을 배울 때 함수의 그래프가 왜 중요한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정의 하나를 정확하게 잡아두면 세상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입력과 출력과의 관계, 원인과 결과, 이 원리가 우리 일상과 경제, 건강, 심지어 인간관계까지도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력을 하면 결과가 잘 나온다. 공부를 하면 성적이 오른다. 이것들도 일종의 함수죠. 노력량에 따른 성적 상승 수치라는 함수입니다. 그런데 이 함수는 정비례는 아니죠. 노력을 2배 했다고 성적이 2배 오르진 않지요. 이것을 이해하는 학생일수록 왜 정체기가 오고 왜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실력이 느는지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수학의 정의는 문제를 풀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입니다. 그리고 정의를 정확하게 아는 학생들은 문제를 읽는 순간 분류 능력도 함께 갖춥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지에 2차 함수라고 적혀있는 순간 그 학생은 자동으로 머릿속에서 최고차항이 2차, 그래프는 포물선, 꼭지점이 있고 대칭축이 있고 A의 부호에 따라서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이 모든 정보를 툭 하고 꺼냅니다. 반대로 정의가 머릿속에 제대로 정리되지 않은 학생은 문제를 읽을 때마다 매번 어두운 방에서 손 더듬듯이 문제를 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학생들에게 강조한 게 이겁니다. 수학은 정의, 성질, 문제, 응용, 이 순서대로 공부해야 된다. 이 순서가 바뀌면 문제를 아무리 많이 풀어도 제자리 걸음입니다. 정의 없이 문제만 풀면 레시피 없는 음식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매번 다른 맛이고 맛이 없을 가능성이 크죠. 정의를 확실하게 알아두는 습관을 들이면 그 능력은 학교 바깥에서도 발휘됩니다. 면접, 자기소개서, 회사 업무, 삶의 문제를 바라보는 태도까지 모두 이 힘과 연결됩니다. 항공기 운항사가 꿈이라면 항공기 운항사의 정의를 알아야 하고, 의사가 되고 싶다면 의사란 무엇인가부터 알아야 하고, 유튜버가 되고 싶다면 유튜버는 어떤 가치를 만드는 사람인가 라는 정의를 스스로 내려야 됩니다. 그 정의가 곧 삶을 이끌어갑니다. 정의 없는 목표는 반드시 무너지게 마련입니다. 수학은 절대 공식 암기 게임이 아닙니다. 함수, 방정식, 그래프, 미분, 기하 모두 정의에서 출발하고 이해로 이어지고 문제 해결로 확장됩니다. 정의를 아는 사람은 문제를 풀지만 정의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끌려다닙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어느 쪽이 되시겠습니까? 하나하나 차근차근 정의부터 다시 시작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수학은 달라지고 사고력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똑똑한 사람은 공식만 외우지만 세상을 이끄는 힘을 가진 사람은 정의로 세상을 봅니다.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